자, 이번 시간은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공에게 위, 가, 수, 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 가, 수, 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렇게 출제됩니다. 곤란해요, 그냥.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나랑 너랑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이 중에 곤란합니다. 곤란해. 예를 들어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 요청에 따라 작성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가 없죠.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가 없고 법정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고 뭐 정보 공개 의무도 또 다 그렇죠. 지금 밑에 이제 비교도 합니다. 일단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항상 표준 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요. 그러니 국장은 표준 서식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문장 자체는 5예요. 5. 근데 국토부령에 갔더니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봐서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령에 갔더니 14호 서식으로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했다는 얘기죠. 정해지는 건 외워야 돼요. 다만 서식을 사용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년간 보존해야 돼 X, 정보 동기에 대해 그럼 다 틀린 걸로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서 시험에도 일반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된다. X 이렇게 나왔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구독 계약도 가능하고 표준 서식은 있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가 없는데 이걸 가장 잘 내고요. 잘 내고 3년 보존해라 X, 정보 공개해라 X.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표준 서식이 있으며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되고 사용에 작성해야 되고 3년 보존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양 서식의 공통 부분이 어디예요? 양 계약의 공통. 표준 서식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공통입니다. 비교 문제 내죠. 비교 문제. 양 계약은 모두 법령에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령에 따른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참 전속.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표현을 되게 시험이 좋아해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국토부령의 표준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으며 의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 작성해 이 말이지. 3년 동안 보존 뭐 이런 거 기본이죠. 전속에 3자 2번 나와요. 3년, 여기는 3개월 이게 2번 나와요. 여기는 5년이라고 내고 여기는 6개월이라고 내요. 그리고 표준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3년간 보존하지 않았어. 그럼 뭐예요? 순수 업무정지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X. 우리 셔는 전부 다 순수 업무정지잖아요. 굉장히 잘 내요. 이 순수 업무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잘 냅니다. 다음에 유효기간은 개공과 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는 한 3개월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비공개 요청이 없었어요.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세요. 정보 공개를 하는 7일은 준 이유는 밑에 정보 공개 사항을 분석할 시간을 준 거잖아. 분석할 시간.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라. 이 숫자 되게 중요하고 여기를 2주라고 낸 적도 있었다. 여기가 2주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2번이 은근히 사람들이 나오면 잘 틀려요.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러면 틀리니까 뒤치 없습니다. 꼭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이해를 해요. 분석해서 7일 이내에 공개했으면 의뢰인 목바지 기다리잖아. 뒤치 없이 문서로 통지.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도 문서로 통지해라. 1주에 2회 이상이라고 된 적은 없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해예요. 2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해라.
이 순서 7일 지체 없이 2주에 1회 이상 문서통지 방식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자, 정보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 자, 공개 사항에는 꽁시리가가 있습니다. 8가지 더하기 꽁시리가인데 8가지는 뭐예요?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묶어는 보죠. 특정 권리 공법. 이거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공부를 떼서 확인하는 것들이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증명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특정 권리 공법, 특정 권리 공법.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종, 건축 연도와 같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소유권, 저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각 주소, 성명, 이거 되게 잘 나오죠 문제가. 주소나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뭐 임차인의 성명, 저당권자 주소 다 그렇게도 다 출제됐죠.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특정 권리 공법. 다음에 상태, 또 환경 입지, 다음에 거래정 금액. 상태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설 등의 상태. 이만큼만 낸 적도 있습니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설 등의 상태 이만큼만 낸 적도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눈에 같이 읽으면 돼. 같이 읽으면 눈, 입에 붙어요. 시험 볼 때 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소진. 입지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내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 다음에 거래정 금액 더하기 꽁시지가. 꽁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에도 나왔죠. 정답이에요. 정답으로 나왔어요.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X 이렇게 나왔죠. 자, 매매일 때는 공개를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죠.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정매 더하기 꽁시지가.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정매 더하기 꽁시지가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없는 건 안 내요. 있는 걸로 내요. 있는 거 내도 잘 몰라요. 자, 있는 걸 주로 냅니다. 자, 8가지 더하기 꽁시니까 우리 공개사항을 보셨어요. 다음에 이제 법정서식. 암기장이 별게 다 들어있네요. 법정서식의 내용까지 들어있네요. 우리 이거. 오호. 자, 공통점부터 시작합니다. 공통점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법정서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개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아하. 평소에 우리 많이 강조했죠, 이거. 의뢰인은 저 개공이가 확인설명 의무 이행하는 협조해 주세요. 우리 확인설명 파트가 보면은 개공인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요구에 대해서 협조를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중배 공통점이에요. 유중배라고 외워야 돼. 어떤 걸 잘 틀리냐면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법조문 배울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법정서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유중배는 양서식의 공통이다. 3개월 원칙 약정 대리정할 수 있고요. 중개보수는 미리 약정해서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나중에 받기로 합시다 이렇게.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법조문에는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2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1번 나왔죠.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했을 땐 차익을 환급해야 합니다. 확인설명 소홀히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좋아요. 유중배 공통입니다. 유중배.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이 2가지나 있네요. 협조해라, 확인설명 소홀히해 피해했으면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6번도 공통입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둘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다음에 양서식은 이게 권리 이전용과 권리 투용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리 이전용은 누구 만났을 때? 매도 임대를 만났을 때. 권리 취득용은 매수 임차를 만났을 때고 취득용을 잘 외워놔야 돼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취득 희망 지역. 희망자 들어갑니다.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매수 임차, 취득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주택의 매수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 항목을 다 골라라. 뭐 기업번, 소유자, 여기 있잖아. 소유자 등기명 X, 니은, 희망 물건의 종류, 디귿, 희망 취득 희망 지역, 리을, 공법상 제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니은 희망 두 개 고르면 되죠. 이전용은 알려드리는데 안 외워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 가능하면 외우세요. 집 팔러 왔죠, 매도. 집을 팔러 왔어. 그러면 소유자 누군지 적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구세요? 당신 집이세요? 중개대상자의 표시. 그렇죠. 어떤 집 할 거예요? 어디 앞에다 몇 동 몇 호? 권리관계. 저당권 있어요? 공법상 제한. 투기 과외지구세요? 중개 의뢰 금액 얼마에 팔 거예요? 이거야. 얼마에 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합니다.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합니다.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취득용은 다 희망. 됐습니다. 그다음 8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둘이 하는 계약이죠.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꼭 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시험 지문이야. 시험 지문.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이러면 알았다. 오 이렇게 풀면 돼. 뭘 첨부해야 돼요?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 출제됐어요. 중개보수 복비 초과받을까봐 이제 요율표 첨부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방금 공통점 보신 거예요. 공통점. 양서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번 조심하고 유중배, 5번 그렇지. 이전용, 취득용, 그다음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 복비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그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의뢰인은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해도 된다. 좋아요. 의뢰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에서 우리 개공의 의무가 있죠. 개공의 의무는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 주세요. 7일 이내에 공개하세요. 공개했으면 지체부심 문서 통지.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게 전속 중개 서식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게 이 방금 읽었던 문장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답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이게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공통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의뢰인의 의무도 있죠. 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다.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어요. 또 유효기간 안에 그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주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어요.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어요. 이때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노래 보죠. 범위에서 소유비용 주게 돼 있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틀리잖아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틀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없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디가 중요하다? 공통점이 중요한 거라. 공통점. 물론 차이점 작년에 공통점이 아닌 걸 찾아라 해서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라.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잖아요. 공통점 아닌 걸 찾으라고 해서. 공통점을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자, 법정 서식도 암기장으로 공부해봤고, 자, 이제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비교해 보시면,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당연하지. 사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완성된 때, 완성된 후, 이미 다 출제된 거죠. 둘 중에 뭐가 나왔냐? 후가 나왔어, 후.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거래 당사자에게 OX, 거래 당사자에게 그럼 X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X.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게 시점이에요. 시점. 거래가 계약이 체결돼서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양쪽 다 교부하죠. 바뀌지 않도록.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 설명사항은 아까 우리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공개사항과 8가지 겹치잖아.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이라 내가 오늘따라 왜 그랬을까? 설명해.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자, 특정, 권리, 공법. 같습니다. 아까 종료, 서재지, 시공,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연도. 원래는 법조문의 기본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 같은 말이에요. 특정. 같은 말입니다.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교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상태, 환경, 입지, 환경 조건, 일소진,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여기까지 겹치는 거죠. 겹치는 것이고, 자, 이제 차이점 찾아볼까요?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득, 조세, 종료세율, 중개보소, 실비에 산출되어 토지이용 계획, 취중토. 작년에 최초로 이게 출제됐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은 개공이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땡. 이렇게 나왔죠. 특히 9번 주시면 됩니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인데 여기 취득, 여기를 이전 조세 X, 보유 조세 X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 설명할 능력 안 됩니다. 취득조세를 설명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우리. 자, 이게 설명서세가 아니라는 건 다행인 겁니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 10번도 이미 출제했습니다. 중개보소 실비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요. 밑에 다 있죠? 이전함에 따라 X. 그래서 특정 권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금액, 취, 중, 토. 이거를 확인 설명하셔라. 그리고 우리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해서는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에 뭐 했을 땐 불응했을 때 중요하죠. 불응했을 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뭣도 하고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2개 다 한다는 거. 자, 좋아요. 34쪽. 자, 위반시 제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걸 위반했다는 사실은? 그렇죠.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계약서 쓸 때 쓰는 거죠. 계약이 체결됐을 때 확인 설명서 써주는 건 결국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죠. 뭐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 항목이 누락돼 있다,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지. 또 확인 설명서에는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이렇게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체크하게 돼 있죠. 체크 안 돼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거죠. 이때 개공이 예전에 업무정지였을 때 협박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 확인 설명서 이거 잘못 적혀 있더라. 업무정지던데 나 신고할래? 신고할까? 아니면 300 줄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업무정지 하지 말고 500과태료 바꾸자. 500과. 그래서 500과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 오랜만에 말씀드렸네. 그 다음에 서고는 여전히 자격정지. 금이 둘, 서, 확인, 인. 1번이 되게 중요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등록한 청이 개공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지도지사가 소공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그런데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이거 3년이죠, 우리. 보존하지 않았어. 개공일 땐 업무정지. 이거 소공의 의무가 아니죠. 소공의 의무가 아니니까 이건 자격정지는 아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건 업무정지도 O, 자격정지도 O. 자, 이쪽이죠. 비교 좀 해보셔라 이런 말이에요. 비교 좀 해보셔라. 자, 다음 서명 또는이냐, 서명 밋이냐. 결론은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또는, 확인 설명서 거래에서는 밋.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는 밋입니다. 또는 밋. 이따 우리 표 또 나옵니다.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과 의뢰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한다.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 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쓰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개공이가,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선 저자리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이걸 또는이라고 엄청 잘 나오죠. 또는이라고 아주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중개 행위를 했구나. 소공이 어떻게? 함께 서명 및 날인. 자, 됐죠 뭐.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대표자와 소공이 함께.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다. 그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뭐 이런 얘기죠. 자, 개공인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 이 두 번째 문장은 20회 때 나왔으니까 참 오래전에 나오긴 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소공이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였고 중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개공과 소공이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라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전속중개계약서는 소공은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왜 틀렸나요? 분사무소 소공이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확인설명서의 대표자 아니고 책임자죠.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이거 또는이라고 바꾸는 건 기본인 거고. 자, 됐고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확인설명서 서식. 어이구 세상에 암기장에 확인설명서 서식도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네 이거. 확인설명서 서식 매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 우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죠. 직접 조사해 적는 부분. 자, 먼저 대상물건의 표시. 대상물건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전용 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런 걸 적는 거죠. 적는 건데 대상물건 표시는 4개 서식이 다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입관공 다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은 양쪽에 다 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다 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토지 대장이랑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고 적는 거잖아요.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게 다 있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야. 이런 걸 확인해 적는다. 자,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순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관공이에요. 권리관계 올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게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우리가 올해 첫 시험입니다. 여기가 올해 우리 첫 시험이에요. 일단 권리관계는 3칸이에요. 첫 번째 칸은 등기부 기재사항. 등기부 기재사항. 두 번째 칸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 세 번째 칸은 계약갱신요건 행사. 이 3칸이 있습니다. 3칸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비주거용에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다 있다는 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있다는 걸. 그냥 비주거용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 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여기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권리관계 3칸이에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공통이고요. 공통인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더라.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근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어떻게 적냐면 임대주택 정보책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표시하면 된다. 이 둘 중에 선택입니다. 선택. 또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그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걸 낼 때 임대인이라고 내기도 한다. 아직 이 부분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제 경향을 보면 그렇다. 임차인에게 설명하라. 올해 신설된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주택이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되는데 이 집의 매수인이 그 집에 거주하려고 해요.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버리면 못 살잖아요. 그걸 확인하라 이거예요. 지금 매매 중개할 때 갱신 요건 행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매도인, 집 팔 사람 임대인이잖아요. 이자로부터 계약갱신효과 행사 여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으면 확인에 표시하고 서류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지 못했으면 미확인 여기에 표시하라. 뭐 이 정도 문장은 좀 읽고 가셔야 돼요. 일단 항목은 이 항목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권리관계에 있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됐고 다음 이어서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근데 여기 없는 게 중요합니다. 입광공인은 공법이 없다. 자, 시작. 입광공인은 공법이 없다. 입광공인은 공법이 없습니다. 자,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 군, 조례. 우리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름 틀리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위가 확인하여 기재. 뭘 확인해 적는지 몰라요. 개공위가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돼 있어 그냥. 그리고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다음 페이지죠.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 이것을 확인해 기재한다. 세 칸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 임대차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X 이런 식이에요. 다음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도대 차교판 도대차 도대 됐습니다. 도대 차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합니다. 도대 차교판 도대차 도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대 차교판 도대차 도대. 그럼 여기는 없는 거지 뭐. 이게 교육시설과 판매 의료시설은 주거용과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은 없는 거고. 여기는 주차장도 필요 없는 거죠. 맨 땅이잖아, 맨 땅. 맨 땅이니까. 근데 입광공에는 없어요. 이미 시험에 들어서 입광공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란이 없다. 오.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그럼 여기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과 관리조체. 당연히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는 거고 토지 입광공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음 이어서 비선호시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주거용은 다 있습니다. 주거용은 풀옵션이니까 다 있고. 자, B에는 B가 없다.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이 없어요. 뭐 이해는 쉬워요. 여기는 비주거용이잖아요. 비주거용.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럼 비선호시설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사람이 안 사니까요. 근데 토지용에는 왜 있냐? 토지용에는 B가 있다. 텔레토비. 토지용이 비선호가 있는 이유는 땅 사서 집 지을 거예요. 이럴 때는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에는 B가 없고 토에는 B가 있다. OX. 돼지 울음소리 같죠? OX. 어이. 이렇게 되죠. OX. 어이. 자, 다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공통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공통이란 걸 이미 작년에 출제해버렸습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죠. 근데 왜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냐.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가격을 적는데 중요하죠. 임대차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기재해라. 그럼 X. 다음 취득조세 종료 세율도 공통입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 해내 적습니다. 임대차는 아예 제외합니다. 일단 공통.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드디어 이제 쉐이브 확인 사항은 자료 요구에서 적는 부분입니다.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세부는 어떻게 외우죠? 실내 벽환 9번, 10번, 11번 실내 벽환. 그래서 세부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실내 벽환. 자, 이게 공통 쉐부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 쉐부.
공통시에브라고 외워서 작년에 쉽게 맞춘 거예요. 공통시에브. 이런 거 느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합격을 하는 게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런 걸 즐기겠습니까? 저 남자입니다. 상남자는 아닙니다만. 자, 공통시에브. 공통시에브입니다. 감성이 풍부할 뿐입니다. 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 권리, 공통시에브.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법항공 다 있으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쓰는 거야. 등기되지 않은 권리. 이건 등기되지 않은 권리 공통시에브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자료 요구에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어라. 물어봐서 알려주는 이 말이죠. 물어봐서 알려주는 것을 하고 뭘 쓰라고요? 법정치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주임법이면 주택이면 주임법 임대차, 상가면 상가 임대차죠 뭐. 그다음 조각물 정호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작년에 신설된 게 있어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를 적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계약서 쓸 때 물어보라고요. 당신 소유자 정말 맞지요?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맞지요? 혹시 어제 이종 매매한 거 아니지요? 어제 뭐 다른 거 설정한 거 아니죠? 이런 거 물어보라는 얘기야. 물어봤더니 아 이상 없어요. 적는 거죠. 물어봐야잖아. 이거는 적고 이상 없다 적으면 이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까지는 개공이가 확인해서 적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라고. 예.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란 적는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적어라 이겁니다. 자, 공통시에브 있습니다. 공통시에브. 다음 이어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당연히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는 거고 토지 입구항공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도꼭지 파손된 거 있는지 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틀어봐 물어봐 전기 공급 잘 들었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취사용 가스 도시가스냐 혹시나 부탄가스냐 물어봐 가서 공급 끓여봐 물어봐 소방 중요하죠. 소방은 주거용일 때는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는 제외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뭐 다 있네 여기 다 있네요. 이거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거용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 빼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소방이었으면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보일러 중앙 공급이나 개별 공급이나 도시가스 풀온 기름판 기름 연탄 뭐 혹시 장작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승강기 양원지 불량인지 물어봐 갖춰봐 물어봐 배수 물어봐 빼봐 물어봐 다 세부. 전부 다 시험에 나오죠, 이거. 전부 다 나옵니다.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있고, 여긴 도배 없고, 여긴 없고, 당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시죠? 환경 조건은 오로지 어디만? 주거용에만 적는다.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적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쉽다니까요.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별도로 제목이 있죠, 지금. 확인설명서 크게 3개잖아요.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그다음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중개보수 실비 산출 명령에 주의할 점이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지급시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적어라. 그다음에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별도. 포함된 걸로 본다. 그럼 X. 포함된 것을 본다는 틀립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서식을 다 공부해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랑 같이 나오는 김에 이제 쉬어. 전속중개계약 쉬어, 확인설명 쉬어, 거래계약 쉬어를 저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 안 했지,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뭐 전부 다 뭐 업무정지 들어가지 자격정지는 소공거 아니에요. 다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는 거. 뭐 이거 다 알잖아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6개. 업무정지, 자격정지 공통 찾으라 2개. 이렇게. 다만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둘계약서 좀 세 안 세? 세니까 임동치.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동치. 뭐 어떻게 잘내냐? 이거예요. 셔는 업무정지. 이거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내는 거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오로지 업무정지만. X 8개. 전부 다 업무정지만 주라. 이것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은 자격정지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거래계약서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 양쪽 다 교부하고 이거는 몇 년 동안? 5년. 이것도 이따 나올 거예요. 5년도. 자,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죠. 인표계, 인권거그자, 조기. 원래 조였는데 기 하나 추가됐습니다. 조건 또는 기한이라서. 다시 인표계, 인권거그자, 조기. 이렇게 합니다. 자, 이는요. 인적사항. 두 사람 인적사항.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그렇죠. 어디 아파트 배동 매토. 계약일. 그럼 인도일시. 아, 그래야죠. 인도일시. 특히 중요한 5번.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계약을 어떤 권리가 이전됩니까? 여기 권리관계 X. 이거 어디 적었다? 아까 이거. 권리가 어디 적었어? 아까 확인설명서 적었잖아. 권리 확인설명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 민간임대 능력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있었잖아요. 바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지 권리 관계가 아니에요. 다음에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과 계약금액과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어떻게 외우죠?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항상 그렇게 발음하세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일부만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이렇게만 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시험엔 그 밖에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특약사항이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워낙 많이 나왔죠, 이거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있으면 기한. 조건 있으면 조건, 기한 있으면 기한. 뭐 있는 경우 이런 걸 빼고 내진 않아요. 그냥 조건에서 X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 문제를 그렇게 치사하게 내진 않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있으면 기한 이렇게 내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은 권리관계 아까 여기 5번 헷갈리게 되는 것이었고 거래 예정 금액은 6번이죠. 확인설명서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 좋아. 그다음에 뭐 중개 보수 실비, 취득 조세 종료 세율,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예요. 이거 갖다 내면 사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인표계, 인권거그자, 조기. 됐네요. 다음 이건 또 뭐냐?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비교. 일반 중개계약서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걸 오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표준서식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근데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정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근데 표준서식이 없다. 그 차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중개에서 거래계약서 평상 비교해서. 국장이 표준서식정에 권장할 수 있다는 양쪽 다 맞아. 근데 여기는 표준서식 있어, 여기는 없어. 느낌이 반대야. 여기는 없을 거고 여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있어, 여기는 없어. 그럼 서식 비교. 그래서 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어디만 없어?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4번 타자가 없네. 우리 법에는 4번 야구에서 4번 타자가 없으면 이건 뭐 베려버린 거죠. 뭐. 4번 타자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공의 서명날인 또는 민. 좋아. 소공인은 XX 민. 이거 외운다는 거야. 또는 민 XX 민. 아까 우리 소공 여기 문제 나왔잖아요. 일반 전속에 서명날인 안 한다고 이게 아까 문제 풀었잖아요. 자, 또는 민 XX 민. 또는 민 및 XX 민 이런 거 쉬워요. 3년, 5년. 다만 공인전자부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죠. 자, 됐고 다음 이어서 계약금 등의 반환체명 보장에서 예치 명의자 이거잖아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기관. 여기에다가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험인 예치 명의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예치기관이란 용어 쓰죠. 근데 이 용어는 절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 용어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치가 안, 이것은 예치 명의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과 공은 보신체 전문에서 다시 개공과 공은 보신체 전문에서 이렇게 보죠. 공은 보신체 전문에서 공제사업자 그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최신관서 그다음에 에스크로 전문회사 예치면 밑에 암기 코드 나와 있고 그래서 예치하는 곳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예치기관이라고 안 하고 공금신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은 보신제 전문회사 공금신 시작 공은 보신제 전문회사 공금신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 이번엔 누구 명의로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다면 개공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개공이 의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예치 명의자가 된다면 자 지금 개공 통장에 돈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해서 두 사람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 주세요. 다음 반환체명 보장 소유되는 실비를 약정해야 되는데 실비는 누가 부담하죠? 매수임차가 부담하는 거죠. 반환체명 보장 소유되는 실비를 약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법조문이. 거래한지를 휘론상을 약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리해서 관리하고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는 이건 쉽잖아요. 쉽고. 다음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범 공제가 공탁이라. 예를 들어 중도금 예치했으면 중도금만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증범 공제 공탁하라.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우리 개공의 의무였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문장 찍어 놓으셔야 되고. 자, 우리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설정. 우리 보증 설정 언제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돼 있어.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뭐예요? 업무 개시 전. 근데 대통령령에는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제가 평소에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개 다 맞다. 업무 개시 전 그래도 맞고 그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협동조합도 언제까지 너도 업무 개시 전까지 얼마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에 신고하게 돼 있다. 등록한청에 신고까지 하라고 우리 대통령령 24조에 명시되어 있다. 농협도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언제 해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 신고하라.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합니다. 이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 다시 가면 만료일까지고 15일 만료되고 15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 손해배상 했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이게 비교하시라고. 비교하시라고 세 개 묶어놨어요.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밑에는 별거 없죠. 이거 없고.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자신이 가입한 공제 보장 금액만큼을 한도라는 건 아니잖아. 전부 책임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 이거 다 나오면 이게 세 줄 다 나오면 그냥 5에 5.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라. 그럼 다 맞는 거는데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물어줬네. 그러면 다시 가입이라고 풀고 공탁금으로 물어줬네. 이럴 때는 부족 금액을 보전해라.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걸 바꿔서 잘 내진 않아요. 주로 옳게 내고 그래요. 좀 논란에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증 설정 금액 다 알죠? 2억, 분사모서마다 법인 아닌, 법조문이 이렇게 됐어.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 말하죠. 자, 1억 이상. 다음에 보증에 대한 설명. 언제? 완성된 때. 전이 아니고, 전이 아니야. 전이 아니라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증 관계에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이따 100과 나오죠. 100과 나옵니다. 완성된 때 두 문장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증 관계에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두 문장입니다.
완성된 때. 다음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 안 했어. 증사서본 전자문서 안 줬어. 백과. 자, 휴업과 보증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 금쟁이부터 또 이어집니다.